예, 안녕하십니까. 행복재테크 귀천의 진행자 유상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터와 3터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그 일자리를 정하기 전에 지역사회와 친하게 지내자. 그다음에 3터를 정하기 전에 먼저 살아본 다음에 구매를 하라,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지역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착을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 농산물을 생산해내거나 유통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개발연구원에서요,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를 냈는데, 어떤 자료냐 하면요, 삶의 질 보고서라는 것을 내서 뭐 국회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요. 그 귀농 귀촌을 하신 분들 중에서요, 그 잘 적응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적응을 못하고 마을하고 소외되고 유리되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잘 적응했냐,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은 이런 특징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사람이 잘 적응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촌해서도요, 소극적으로 그냥 나만 생각하고 도시처럼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화합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그랬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마을 일에 그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일이 있으면은 그 마을 일을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고 소극적이고 내 일 아니고 뭐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마을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그 지자체에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참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적응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교육하라 그러면 교육도 참여하고, 지자체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 간다 그러면 그 선진지 견학도 같이 가고,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도 잘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응을 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 적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의문스러울 겁니다. 그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요, 이런 겁니다. 도시의 생활 유형과 시골의 생활 유형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제 칠판에서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생활 유형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시는요, 여기는 나의 집이고 여기는 남의 집입니다. 서로 간섭을 전혀 안 합니다. 서로 간섭을 전혀 안 하고요, 서로에게 피해를 전혀 주질 않습니다. 이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생활, 자신의 사생활,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시골은 다릅니다. 시골은 어떠냐? 시골은 이런 유형입니다. 이 교집합의 부분이, 도시에서는 교집합의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골에서는 교집합의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집합의 부분이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있고 서로에게 간섭도 하지만은 서로에게 배려도 하고, 그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의 생활은 마을 단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가려고 그러면은 마을 일에 참여해야 되고요,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고, 마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시에서와 같은 습관, 같은 그 패턴을 가지고 시골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골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시골 생활을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그 뭐 회의하자 그러면은 회의 안 나가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에서 청소하거나 그다음에 뭐 부역하거나 이러는 거 있으면은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도 안 하고 그러면은 마을마다 얼마씩 이렇게 뭐 벌금 내고 이러는 조항인데 벌금도 안 내고 이러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거니라고 해서 이해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고도 뭐 이 사람들이 그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도와달라 그래도 마을 일이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적응하기가 힘들고. 근데 시골 생활이라는 것이요 도시하고 달라서 꼭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마을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는데 왜 당신 필요한 것만 도와달라 그러냐. 그리고 무안 주고 면박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시고 그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실패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일 크게 생각을 하는 점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경영을 시골 생활도요. 경영입니다. 회계장부 작성해야 되고요. 그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익이 얼마 났는지 그다음에 인건비가 어떤지 그다음에 간접비 직접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다 계산하셔야 돼요. 이 계산이 없이 내가 좋은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팔면은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배추값이 폭락했을 때 좋은 배추 생산하면은 이거는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내 배추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그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지 실제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장고의 준비 끝에 설레는 마음으로 귀촌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일은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삶의 환경이 송두리째 바뀌는 귀촌이다 보니 새로운 정착지에 적응하는 일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법. 그렇기에 귀촌 후 마을의 부녀회장 자리에까지 오른 신성금 씨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처음에 잘 못했어요. 가서 배추 많이 버렸어요. 빤듯하게 따지도 않고 요즘에 마을 주민들한테 조언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엔 잘 땁니다. 그냥 이렇게 칼로 베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밑둥 깨끗하게 따면서 소선 안 되게. 네, 그리고 가르는 것도 좀 넣어. 도시 생활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것 투성이었던 시골에서의 삶. 그러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이제는 배추 뽑는 일도 쑥쑥 농사일에 제법 적응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전혀 얼마 못 있다 가겠지. 그냥 놀러 왔겠지. 처음에 저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10시 전에 온 동네 깜깜해요. 아침 4시 반만 되면 우당탕 퉁탕 경운기 소리에 뭐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초저녁에 잠 안 자고 늦게 잠들고 아침 늦게 자고 심지어는 뭐 하냐고. 그리고 이제 이건 실내인데 에어컨을 뜨거우니까 컨테이너가 뜨거우니까 에어컨을 설치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왜 집에는 선풍기를 마당에 바깥에다 틀어놓냐고 팬 돌아가는 거 보시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 틀기도 또 미안하더라고요. 땡볕에 일하시는데. 근데 이제 전 뜨겁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게 적응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밖에서 일하시는데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가보면 힘들어서 못 하겠고 그게 좀 그런 게 힘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일하시면 쫓아갈 수 있죠. 그만큼 또 체력도 좋아졌어요. 전에 되면은. 전에는 제가 배추밭에 와 보면요. 전에 어떤 분 이제 배추 이렇게 한 대 와 보면
배추를 막 큰 거 3포기씩 안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팔이 길어서 그걸 안고 가는 줄 알았어. 저도 요새 3포기 안 와요. 이제는 귀촌 도우미로서의 역할까지 할 정도로 성공적인 귀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성금 씨. 초창기 적응에 애를 먹었던 시간을 돌아보면 도와주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화장실을 저는 잘 못하는데요. 아유, 그걸 잘 배울 수가 있나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 엄마는. 그리고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네. 우리가 지금은 이걸 인터넷 아니면 팔 수가 힘들잖아, 그죠? 인터넷 그렇죠. 막 하고 또 하다못해 택배 보내놓고도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좀 택배 조회도 해보고 편리한 게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좀 같이 좀 배워봅시다. 그 배우는 거는 어렵지 않나요? 아니 군에서도 하고 우리 마을 자체에서도 하면은 또 와 교육 가르쳐 주래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길은 많으니까 우리 분녀들끼리 열심히 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네. 홈페이지 관리도 할 수 있잖아. 예. 동절기에 분녀회원들하고 한번 저도 좀 모자란 게 많으니까 좀 같이 배워보고 싶어요. 그 내년에는 배우면은 더 좀 편리하게 이용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시내에서 오셔갖고 지금 시골 생활을 너무 잘 적응하고 계시니까 참 보기도 좋고 동네 사람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을의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식 병원이 문을 연 날, 혹여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까봐 일일이 챙기는 신성금 씨.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자고. 아, 그래서 타셔요. 예, 타셔. 아, 괜찮아. 원래 일하던 그게 그 유니폼이네 뭐. 형님 가시려고 오세요. 아, 그 전에 가라할 때 밥 먹었는데 네. 뭐 이러면 안 갔더라. 받으셨어요? 아주머님은? 아, 괜찮아. 차 농업용이야, 괜찮아. 이렇게 마을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서 주민들을 피해 다닐 정도로 적응에 애를 먹던 과거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데 사모님은? 하고 가셨어요? 어때 요새 건강 좋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한 10년 안 됐어. 거의 됐어요, 10년. 예, 그렇지. 거의 10년 됐어요. 여기 집집 컨텐 여기서 몇 년 살았어. 맞아. 집주인 지 얼마요? 집진 지 5년. 그러니까 여기서 몇 년 살았냐고. 여기서 한 3년. 8, 9년, 9년째 그러니까. 예. 어때요, 회장님? 내가 분회장 어때요? 잘하지요. 장장까지 닿는데. 어떻게 잘하는데요? 어제 저게 처에 분회 회장님들 저거가 있잖아요. 네. 그 반찬 가공 이런 거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최고상 탄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 잘해요? 마을 사람들하고는? 평창에 정착한 지도 벌써 9년. 이제는 마을 어르신들도 부모님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처음부터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던 건 아니었다. 아니 혈압은 아주 좋으시네. 시골은 아무래도 좀 바닥이 좁다 보니까 이제 관심사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편견과 이제 좀 따가운 눈초리 이런 거에 좀 힘들었죠. 처음에 와 보니까 축제를 하고 이제 손님들 많이 오시는 날 행사를 하는데 곤드레 갖다 장아찌를 담는데 조미료를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물은 웰빙 식품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싶어서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조미료 안 쓰고 하면 어떻겠느냐 혼났죠. 저는 그때 마음을 못 읽었어요. 제가 아는 걸 내세워서 가지고 척을 한 거죠, 진짜. 근데 그거 아는 척도 그 내세워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마음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저를 필요로 할 때 좀 내세워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앞질렀죠. 이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일단 같이 먹을 기회가 생기면은 해가지고 어르신 이거 제가 담았는데 맛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일단은 제가 모시는 입장이 되면 어르신들이 대접을 받아 오시면은 일단은 반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서 깨달은 거죠.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시골 생활을 잘 하시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생활하고 도시 생활하고 제일 커다란 차이점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시골형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생활은 그 늦게 시작하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늦게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골 생활은요, 9시 뉴스가 끝나기 전에 주무시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4시만 되면은 일어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이게 도시에서는 잘 안 되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렇지만 시골에서는 이게 기본입니다. 인사성이 밝으면은 일단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일단은 성실하고 근면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모르면은 마을 분들에게 먼저 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면은 묻고 그러면은 사람이 이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이 긍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을 안 묻고 그냥 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그러면 마을에서는 이게 우스갯거리로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 시골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잘 아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시골 생활을 제일 잘 적응하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가 잘 있나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손자나 손녀가 새로 태어났는데 잘 있는지 본다. 아가 잘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아는 뭐냐? 아는 척하지 않기입니다. 아는 척하지 말기. 시골에서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면은 시골은 전부 다 경험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도시에서 뭐 있는 일들, 세계 정치, 유류, 그다음에 환경, 뭐 전쟁, 여러 가지 일들이, 연예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 물론 중요하고 도시적인 사고에서는 교양이고 중요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시골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 어떻게 하면 잘 짓는지, 뭐 잎사귀가 노라면 무슨 약을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고나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도시에서 있었던 걸 모른다라고 해서 그 무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거꾸로 시골 사람들은 시골에 생활하는 법, 그다음에 농사 짓는 법을 모른다고 도시 사람을 무시하면은 도시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 갖고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는 척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진 척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통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희가 교육을 쭉 하고 그러면은 뭐 재산이 적은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한 10억 내외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 귀촌하시고 그러시는데, 시골 사람들 내색 안 해서 그렇죠. 그 땅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짜리 땅이 뭐 10,000평, 20,000평 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땅 말고 임야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뭐 10만 평, 20만 평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재산이 100억, 200억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억, 20억 있다라고 100억, 200억 있는 사람 앞에서 뭐 가진 척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잘난 척하고 이러는 것도 시골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 뭘 했는데 중앙정부에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뭐 국회의원 누구를 알고, 뭐 언론사 누구를 알고, 뭐 이런 얘기들은요, 도시에서는 잘 통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골에서는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잘났으면은 도시에서 살지 우리 마을에 왜 왔어? 거꾸로 이렇게 얘기 나오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결코 도움이 안 되는데, 알게 모르게 또 약주 한 잔 탁 걸치신 다음에 이렇게 왕년의 얘기 나오시고 이러시면은 이게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은
도시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인정을 해주고 그 사생활에 간섭을 안 하지만은 시골에선 입 밖에 나오면은 이게 마을 전체로 금방 돌아가고 소문이 나고 그다음에 색안경 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있는 척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척이 그 교양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골에서는요. 농사 잘 짓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제일 잘나고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 가진 척이나 있는 척하고 이래 버리면은 사람하고 시골 사람들하고 알게 모르게 그 점점 간극이 벌어지고 그다음에는 상대를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는 척이나 가진 척이나 잘난 척이나 있는 척하고 이러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가자린 나의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그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인사 잘하고 모르면은 묻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시골 생활에 제일 잘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가자린나가 이 굉장히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쉬운 개념만은 아닙니다. 실천하고 이러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가자린나를 잘 실천하시면은 시골 생활이 잘 적응될 수 있고요. 시골 생활의 적응은 곧 생산으로 넘어가고 그럴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그 아가자린나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셨으니까 이제는 고부가 가치 산업을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골에서 적응만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농업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도 하셔야 되고 뭐 취직하실 분도 있지만은 경제력이 지원이 안 되면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반드시 취미농에서 시작해가지고 전업농으로 가라. 그다음에 반농 반도사가 되라. 취미농 비슷하게 텃밭농사 반 정도 지으시고 도시에서 하던 일이나 사업을 농촌에다가 적응하고 접목하고 융복합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직거래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도시하고 인연을 끊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산한 것을 직거래 하셔가지고 도시민이 내가 생산한 물건, 우리 마을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마케팅 필요한 것이고요. 물건이 팔려야지 결국은 내가 시골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시골에서 갑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내가 그 나를 통해 가지고 정보나 돈이나 물건이 그 배분이 되거나 이 소통되게 하는 것이 과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장님이 굉장히 강한 이유, 면사무소나 군청에 정보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뭐 신청하라고 그럽니다. 돈을 이장님이 배분해 주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비료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얘기하고 비료 배분해 주고 그다음에 재해나고 그러면은 그 다 이장님 저 면산업계하고 같이 그 검토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직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돈이나 정보가 나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브랜드를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브랜드를 팔고 이러는 것은 그냥 농산물을 파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1배나 2배 정도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 높은 것을 팔아야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성에 가서는 마늘 이런 것들 관련된 것을 해야 되는데 의성 가가지고 오이 한다든지 의성 가서 인삼 한다든지 부가가치가 낮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생산해서 팔려고 그러면은 잘 팔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높은 것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마을하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주말이면 도시에서 체험학습을 오는 아이들로 북적이는 정경섭 씨의 과수원. 그게 나야. 됐었어요? 네. 귀촌 후 체험학습과 주말 농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정경섭 씨는 현재 양수리의 과수마을 대표까지 우리가 맡고 있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을 한번 까보면은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이게 뭐가 벌레냐면은 진딧물들이 추워서 요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저 푹 땅커요. 불면 돼. 자, 이렇게 하면 이쁘지. 요거 이제 그냥 먹어도 되고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집에 가서 먹어요. 집에 가서 먹을 거야? 네. 이렇게 너는. 엄마랑 같이. 그래 하나씩 먹어.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과일을 딴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정경섭 씨의 과수원. 덕분에 아이들도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고 이를 지켜보며 부모들은 잠시나마 시골에서 살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는데 짱 맛있다. 나도. 옛날 설에 먹던 맛이 나네. 서리 해 먹으면 더 맛있지. 진짜 길가에 딱 있을 때 설에 많이 해 먹었죠 옛날에는. 예. 지금 도둑으로 몰리지만은. 요즘은 이제 서리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능숙하게 과수원을 돌보는 정경섭 씨의 모습에서 예전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처음 과수원을 시작했을 때는 수확한 과일을 처분하는 일조차 버거웠는데 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이게 이제 제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팔자니 그렇고 또 상회나 뭐 가락 첨가시장에 내기에는 또 물량도 적고 그래서 참 이게 참 문제로구나. 이거를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게 좋겠나 궁리하다가 도시민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도시민을 불러들여서 여기서 그분들이 쉬면서 과일도 자동적으로 사가시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배 따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일체 생략이 되고 이걸 따서 봉지를 벗겨서 선별을 해서 크기를 다 맞춰서 포장을 해가지고 운송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판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일체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오히려 그렇게 판매하는 것보다 더 잘 받는 거예요. 수확한 과일을 판매하기가 어려운 데서 기인한 농장 체험학습. 시작은 단순했지만 지금은 정경섭 씨는 물론 마을 전체가 상생하는 길이 됨과 동시에 체험학습 참가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냄새 좋다. 확 먹고 싶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거나 나가서 무엇을 해도 돈을 쓰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 돈을 쓰는 게 더 의미 있다 그래야 되나요? 또 애한테도 좋고 또 가족 간에 서로 같이 이런 거 경험하면서 서로 얘기도 할 기회가 많고요. 놀이동산 가면 솔직히 가서 자기들 너무 놀이기구 타느라 바쁘고 또 사람들 치느라고 바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적하게 같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산책도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서로 신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뭐지? 얘기도 해보고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배뿐만이 아니라 과수원과 농장을 바탕으로 매우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정경섭 씨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금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험학습이 마련되는 데는 정경섭 씨의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노하우가 결정적이었다. 상품이 다양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고 또 오신 분이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오셨을 때 똑같은 거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제공하면은 더 많이 오실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농민들, 주민들과 같이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은 농사를 저보다 더 잘 짓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한 거죠. 나는 이제 손님 잘 끌어들이는 그 모객 행위를 잘하고 그러니까 마케팅 노하우를 알고 또 경영 마인드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역할 분담해서 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분들은 농사를 잘 져놓으면 내가 손님들 가서 거기 가서 그 수학 체험을 하고 농사 체험을 하고 하면 좋겠구나.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
시골에서 잘 생활하는 것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생활하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시골 사람들이 채워줄 것인가, 더불어서 2인 3각이 돼서 걸어가는 방법이 시골 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귀촌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귀촌의 왕도는 다름이 아니라 원주민, 현주민,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고요. 공유해서 생산한 것을 도시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결국은 왕도입니다.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유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마을의 자원을 잘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자원을 무슨 귀촌을 하고 이러는데 마을의 자원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만 짓고 농부와 같이 생활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도시민을 끌어들일 수가 없고요. 도시민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농민과 똑같은 소득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VCR에서 보신 그분은 정경석 박사님은 뭐 소득이 뭐 몇 억 이상 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 매출도 거의 10억 가까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 배분을 하고 중요한 재미와 감동을 도시민들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 교육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 체험 효과를 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팔거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팔거리를 칠판에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거리라고 하면 이제 8가지 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한번 이렇게 제가 8개를 좀 한번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팔거리니까 제일 중심에 팔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먹거리.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게 없으면은요 별로 와서 감동을 못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잘 먹어야지 좋다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볼거리가 있습니다. 볼거리가 우리 마을에 볼거리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마을에 볼거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 큰 폭포가 있다든지 아니면 큰 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커다란 동굴이 있다든지 계곡이 좋다든지 산이 좋다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뭐 축제를 만들든지 이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쉴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쉴거리는 뭐 민박 같은 거를 쉴거리로 여러분들께 얘기할 수 있는데 쉴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체험만 하고 그러면은 보통 버스 한 대가 오고 그러면은 그 40명 타고 그러면 1인당 10,000원 정도 체험비 받고요. 그다음에 점심 한 끼 주고 그러면은 5,000원에서 6,000원, 1인당 16,000원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루를 체류를 하고 그러면은요 점심 한 끼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저녁 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뭐 야참 먹어야 되고 술도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잠 주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덤도 주시고 그러면은 15,000원짜리가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10만 원 되기는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고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고정 고객이 돼서 직거래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요 3가지는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귀촌하시는 데 있어서 꼭 아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놀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거리가 있습니다. 알거리, 놀거리, 일거리, 할거리 요 4개는요. 마을이나 그 귀촌하신 다음에 내가 민박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거리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의 풍습이나 마을의 역사나 도시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 해주면 굉장히 신기하고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놀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도시에서는 뭐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노래방 가서 놀고 그다음에 술 마시고 이렇지만은 시골에 가면은 시골 나름대로 뭐 전통 놀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속 놀이도 있고 굉장히 특이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등산을 한다 그래도 전혀 모르던 처음 가보는 이런 코스거든요. 계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서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놀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메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어메니티가 높은 놀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도 많이 하면은요 일이 되지만은 조금 하고 30분, 40분 하고 그러는 건 좋은 체험거리가 되고 농민이나 농촌이나 귀농이나 귀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할거리입니다. 할거리. 할거리라는 것은 메인으로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거리를 특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예를 한다든지 목공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액기스를 만든다든지 초절임을 한다든지 뭐 산채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은 약초 가지고 약초 음식을 약선 요리를 한다든지 특별하게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지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팔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팔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팔거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명이라는 것은 뭐 명자 들어가는 거 5개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게 명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명인입니다. 그 다음에 명소입니다. 그 다음에 명식입니다. 그 다음에 명주입니다. 이 5가지 명자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오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명품은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사기를 원해야지 이게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술을 만들었는데 뭐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처음 만든 술을 사람들이 살까요? 살 수도 있지만 안 살 확률이 굉장히 크지요.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통의 맛이 있고 공통으로 느끼는 그런 그 미각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족시켜줘야지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을 만족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족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철원의 오대쌀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면은 철원 오대쌀 굉장히 잘 농사짓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마케팅 방법은 오대쌀을 선전하지만은 오대쌀 중에서도 뭐 오동리에 있는 이 암흑개가 그 비무장지대 안쪽에서 짓는 오대쌀이 제일 맛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최고의 명품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 평준화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갔을 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만든 최고의 사람이 명인이 돼야 되고 이 명인을 마케팅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명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뭐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정경석 박사 같은 경우도 이미 명인의 경지에 올라선 분입니다. 그다음에 명인이 명품을 만드는 장소가 명소가 돼야 됩니다. 정경석 박사의 농장, 배농장이 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거기서 이 텔레비전의 연속극도 촬영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소, 자기가 스스로 명소를 만들고 그러려고 하면 이쁘게 만들고 가꿔야 되고 알려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명소에 와서 명인이 명품을 만드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보고 그러다 보면은 배가 부르겠습니까? 고프겠습니까? 그렇죠. 배고프죠. 배고프면은 식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식사하고 그러는데 공짜로 줍니까? 돈 내고 사 드셔야죠. 그러니까 식사까지 가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음식의 꽃은 술이에요, 술. 전국적으로 우리 전부 다 그 유명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소주만 전국 어디 가나 똑같은 그런 소주만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술을 드시겠습니까? 예, 못 먹어보던 거, 특색 있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는 지역에서 지역 술도 여러 개 이제 만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명주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매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역에 자립되는 자립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귀촌 생활이 정착이 되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는 소득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득을 제가 봤을 때는 뭐 1억, 2억 이렇게 늘리고 이러기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사항을 잘 따라서 한다 그러면은 이미 월수 100만 원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월수 한 3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하면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수 300이 되시려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농업만 이 소자본으로 농업만 해서는 빚이 늘면 늘었지 절대로 월수 300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농 반도사가 되는 거 하고요. 도시에서 하던 일과 시골, 농촌을 어떻게 융복합화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그 폭을 넓혀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넓힌 폭 속으로 도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고정 고객이 되고 여기서 마케팅이 일어나고 재미와 감동을 주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게 하느냐. 이게 결국은 30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300이 월수 300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농사는 여러분들 봄부터 가을까지 집니다. 대충 봄에도요. 농사를 해서 소득이 나오려고 그러면 6월 중순이나 7월 초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부터 난다고 그러면 6, 7, 8, 9, 10, 11, 6개월 나옵니다. 겨울에 대부분의 우리 농촌이 어려운 것은 겨울에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봄에도 소득 없습니다. 봄하고 겨울에 소득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물건을 가공을 해야 되고요. 가공한 것을 봄하고 그 겨울에 계속해서 파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과 가을 되면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온 저장고가 있어서 사과를 지난해 겨울 사과를 6월이나 7월까지도 맛볼 수 있습니다. 거의 신선하게. 그러니까 저온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공을 간의 수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지 지속적으로 안정된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도농 교류가 귀촌하는 사람이나 농촌 마을을 살리는 길입니다. 도농 교류를 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박도 살고 귀촌자도 살고 지역도 살고 이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농 교류를 하는데 그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을 한번 와가지고 그 다시 또 오게 하는 이것이 월수 300만 원에 도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골 생활에 시골로 이사 와서 그 다음에 쭉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아가자린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팔거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오명 여러분들 명소 만드시고 명식, 명주 만드시고 자기가 명인이 돼야 되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 지금까지 배웠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를까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젓가락 길이가 다르답니다. 이 천국도 젓가락이 한 1m 정도 이렇게 길고요. 지옥도 젓가락이 깁니다. 천국에서는 사람을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지옥에서는 자기가 먹으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렇습니다. 농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배려하고 주민들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서로 아름답게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기농귀촌의 참 뜻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상호의 행복재테크 귀촌. 시골에서 살면 돈 버는 일은 포기해야 한다. 귀촌은 건강에나 도움이 되는 전원 생활일 뿐이라는 생각은 금물. 귀촌을 통해 마음의 여유로움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대공개. 귀촌 컨설턴트 유상호 박사와 함께하는 행복재테크 귀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